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한 학기 동안 한국사에 대해서 학습을 진행할 이정구 교수입니다. 먼저 여러분들의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한 학기 동안 여러분들 한국사를 배움으로써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에 도전을 해서 합격하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본 강의 내용과 여러분 스스로 예습 및 복습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의 역량을 함량하고 최종적으로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에 합격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본 이 영상은 여러분들 일단 본론에 들어가면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이 영상을 틀어놓으면 끊김 현상이 발생되기 때문입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한 학기 동안 배울 교재는 다 구입을 하셨겠지만은, 달인의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이 책자입니다. 이 책자는 다 보셨겠지만은 상당히 여러분들 내용이 충실하고, 또 그림이라든가 이와 같은 내용들이 잘 정리되어 가지고 숙지하는데 매우 유용한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자를 잘 활용해서 여러분들의 한국사의 능력을 향상시켜 주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영상은 제거를 하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능력 검정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꼭, 그러나 이 시험에 합격하기 위한 목적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한국사에 대해 가지고 배워둬야 되겠죠. 소양입니다. 자, 그래서 나는 어떻게 준비를 할 것인가. 여러분들의 수준에 따라서 각자 다르지만, 먼저 시험 응시는 나는 언제 할 것인가, 목표가 뚜렷해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의 내 수준 상태에 따라서 준비 정도는 어느 정도 되어 있는가, 그리고 앞으로의 나의 계획은 이와 같은 사항에 대해 가지고 여러분들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원래 2023년도의 시험 일정입니다. 63회는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1년을 기준으로 해서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은 총 6회 실시됩니다. 내년에도 이렇게 실시되죠. 날짜만 일부 다를 수가 있고요. 자, 6회를 실시하는데 65회와 보십시오. 65회 그리고 68회는 심화 과정만 시험을 실시합니다. 나머지는 이 모두 6회 모두 심화하고 기본 과정 둘 다 하는데, 이때는 기본 과정은 하지 않습니다. 기본 심화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험을.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참고하여 나름대로 준비하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올해는 4월 15일 날 시험이 있고요. 그리고 두 달 후인 6월 17일, 또 2개월 후인 8월 13일, 10월 21일, 12월 2일, 그리고 매 회마다 토요일 날 시험을 진행합니다. 그런데 66회는 일요일이죠. 그죠? 토요일 아니면 일요일입니다. 왜 그러냐면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을 보는 대부분은 직장인, 또 학생들, 수업이라든가 직장 일에 부담이 없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토요일 또는 일요일 날 시험을 진행합니다. 이와 같은 것을 여러분들 참고해 가지고 나름대로 내가 4월에 볼 것인가, 6월에 볼 것인가, 12월에 볼 것인가를 나름대로 보관을 수립하고 준비를 해주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시험 일정을 정리한 것은
예, 요건 벌써 지나갔고요. 64회부터 68회까지 예, 있고 65회와 68회는 심화 과정만 시험을 보게 된다. 그리고 64회는 심화 및 기본, 심화 기본, 심화 기본, 요거는 심화만 보게 된다는 걸 여러분들 알고 준비를 하고요. 자, 그러면 심화란 그리고 기본이란 어떤 것인가? 예, 쉽게 설명하자면 심화는 좀 어렵습니다. 수준이 예, 평가 수준을 보면 대학교 교양 및 전공학습, 고등학교 심화 수준 정도가 심화 과정으로서 1급, 2급, 3급 한국사, 그래서 80점 이상 1급, 그리고 70점에서 80점 미만 2급, 60점에서 70점 미만 3급. 예.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왜 또 어려웠냐면 오지택일입니다. 5문제씩 내가지고 문항이 그러니까 답안 중에서 풀이하면 5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거고, 기본은 사지택일입니다. 네 항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죠, 그죠? 그리고 기본은 4급, 5급, 6급입니다. 그래서 이건 중고등학교 학습, 초등학교 심화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금만 노력하면 전부 4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자기가 어느 정도 이 한국사에 대해 가지고 기본 소양이 있고 또 흥미가 있다든가 관심이 있다든가 또 기본 실력을 배양한 여러분들은 1, 2, 3급을 즉 심화 과정에 도전해서 충분히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준비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심화 과정은 과연 어느 정도 수준인가를 먼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자기가 준비하면서 어떤 방법으로 준비해야 될 것인가를 나름대로 생각해야 됩니다. 자, 그래 심화 과정은 한국사에 대해 가지고 체계적인 이해입니다. 그리고 주요 사건하고 개념을 종합적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이것이 조금 부담이 됩니다. 종합적으로 이해한다는 이 측면, 예를 들면 어떤 문화에 대해 가지고 또 정치에 대해 가지고 사회에 대해 가지고 단편적으로 예를 들면 조선시대의 과거제, 과거에는 그렇게 제가 배울 때는 단순하게 조선시대의 과거 제도의 특징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문제가 나왔습니다. 지금은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의 과거 제도의 차이점에 대해 가지고 올바른 것은 또는 올바르지 않는 것은 이렇게 나옵니다. 시대별로. 그러니까 시간별로 또 내용, 그 시대의 내용 이것을 다 총괄하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요 사건과 개념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역사 자료를 분석하고 해석하는 능력, 그러면서 그 역사의 흐름 속에서 시대적 상황과 쟁점을 파악하는 능력, 이게 심화 과정이고요. 기본 과정은 기초적인 역사 상식을 바탕으로 해서 한국사의 필수 지식 그리고 기본적인 흐름을 이해하는 능력, 이와 같은 평가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수준이 다르니 여기에 맞춰 가지고 여러분들이 수업을 듣고 또 학습을 해야 하겠습니다. 자, 시험 시간은 여러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심화 과정은 80분 동안, 그리고 기본 과정은 70분 동안입니다. 문항은 50문항입니다. 요거는 사지 1택, 요거는 오지 1택입니다. 자, 교재는 여러분들 다 보셨으면 충분히 이해했을 겁니다. 그래서 주요 내용을 보면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는 방법입니다. 어떻게 학습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수준이 또 이해도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건 한국사의 특징. 예를 들면 수학 공부가 다르고 영어 공부가 다릅니다. 공부하는 방법이. 그래서 한국사를 여러분들 학습을 할 때 첫째, 시간, 공간, 인물 또는 유물, 이와 같은 것을 함께 공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역사는 과거에 일어났던 사실을 총칭한다. 그래서 각 시대의 흐름을 파악하는 것과 동시에 사건을 주도했던 인물, 유물, 그리고 이 유물이 있었던 장소, 그렇죠? 이와 같은 것을 함께 공부해야 된다는 거죠. 뭐 고인돌이면 고인돌이 어디에 분포되어 있는가? 남부 지역인가? 북부 지역인가? 안 그러면 저 북쪽에 있는 만주 지역인가? 요동 지역인가? 에 따라 가지고 우리 민족이 어떻게 분포를 했고 어떤 생활을 했던가? 사회 생활상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역사시대는 기록이 있기 때문에 관계가 없는데 선사시대, 역사 이전 선사시대는 기록이 없습니다. 이와 같은 유물들로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그 시대의 상황을. 다음 두 번째, 역사가 가지고 있는 뭐죠? 의미를 파악해야 됩니다. 그래서 역사는 역사가가 서술한 기록 등을 해석해서 가장 합당한 사실을 도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떠한 사건에 해당하는 사료 등을 해석해서 그 다음 원인과 결과를 파악하고 그것이 가지는 성격, 의미, 한계를 기억해야 합니다. 자, 다음 그리고 이 책에도 다 있지만은 기출문제가 있죠. 그죠? 기출문제를 보면 답이 보인다. 유형을 알 수 있고 문제 유형, 그리고 이걸 풀어보면 되긴 됩니다. 그러나 풀어보는 것은 전부가 아니죠. 그래서 기출 문제를 꼭 확인하고, 그렇지만 제시문에서 똑같은 사료가 다른 회차에 출제되는 것은 드뭅니다. 하지만 선택지의 내용이 어떻게? 선택지에 있는 사진, 뭐 탑이라든가 유물, 이와 같은 사진 등은 반복해서 출제됩니다. 왜 그럴까요? 예를 들면 비살무늬 토기가 있으면 비살무늬 토기가 다양한 게 많지는 않아요. 서너 가지 또는 대여섯 가지가 됩니다. 그러면 이 다섯, 여섯 가지의 비살무늬 토기의 특징, 여러분들 두면 시험 때는 이 특징이 있는 것 또는 뭐 다양한 있겠죠. 몇 가지 특징이 있는 것만 여러분들 숙지해 두면 이게 어느 시대에 그 시대의 사회, 생활상 비슷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유심히 살펴보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나머지는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기 바랍니다. 자,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이란 어떤 것인가, 목적과 응시 대상과 특징에 대해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들 읽어보면 되고요. 시험 구분은 앞에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한 내용대로 고급, 중급, 초급 이와 같은 것이 있다. 문항수 앞에서 설명한 대로입니다. 오지, 일택, 50문항은 그렇습니다. 중급, 이와 같이 50문항 80분 정도 한다. 책 구성은 여러분들 다 보셨기 때문에 참고하기 바랍니다. 공부 비법, 그리고 사료 보기가 있습니다.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가지고 해설이 이렇게 잘 되어 있습니다. 해설, 그림도 있고요. 여기에 있는 해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강의를 하는 것은 여러분들 학습을 도우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최종적인 것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 교재를 보면서 공부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강의를 할 때 여기에 나와 있는 각종 자료 또 해설 이와 같은 데 부과해 가지고 추가적으로 또 필요한 사항들을 제가 파악해 가지고 다 기록을 강의록에 해 두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제가 파악한 노력을 통해 가지고 파악한 이 내용들을 추가적인 여러분들 시간을 할애할 필요 없이
제가 제공한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 활용하면 여러분들 충분히 심화 과정에 1급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하면 제가 여기에 강의하는 내용을 잘 활용하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기출문제도 또 여기에 명시되어 가지고 문제를 파악한다든가 문제 해설하고 오답 확인, 이와 같이 한 문제에 대해 가지고 어떤 형태로 기출되었지 하는 것을 알면 뭐죠? 내가 공부해야 될, 학습해야 될 방향, 그 다음 키포인트를 알 수가 있죠. 그러면 키포인트를 알 수 있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랫부분에는 추가적으로 더 알아보기가 있습니다. 심화 학습을 위해 가지고. 자,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들 하나 알아야 될 것은 이 한국사란 것은 여러분들 고대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죠? 선사시대부터 해 가지고 어떻게 해요? 선사시대부터 현대까지 다 포함되죠. 그죠? 막나죠. 몇 년입니까? 현대까지. 쉽게 말해서 수만 년입니다. 수천 년. 이 많은 분량이 이 책 한 권에 다 수록되느냐? 결코 아니죠. 그죠? 이 한 권에 다 수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도 이와 같이 심화 학습을 위해 가지고 여기에 들어간 내용, 또 기타 내용이 있습니다. 다 여기에 기록된 건 아닙니다. 예. 예를 들면 삼국사기다. 삼국사기 책 한 권, 그 안에 있는 것을 어떻게 다 여러분들이 알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삼국사기란 어떤 것인가? 김부시가 만들었고 어느 시대에 만들었고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여러분들 개관을 하면 그 안에 있는 내용, 책 한 권에 있는 내용의 부분적인 이 내용들도 충분히 일부만, 개념만 여러분들이 파악하고 있으면 이 안에 있는 세부 내용들은 충분히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다 확인하지 않더라도 비슷합니다. 예. 그래서 공부하는 방법을 정확히 여러분들이 알고 학습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연표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면 이 연표는 타임, 시간입니다. 역사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과거의 기록이죠.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기록이죠. 그죠? 그래서 시대별로 주요 사건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뭐냐면 구석기, 신석기, 그 다음 고려, 조선, 이렇게 쭉 현대까지 이어오는데 이게 구석기인지 신석기인지 고인돌이 구석기에서 나온 건지 현대의 산물인지 이걸 구분 못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연표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야 됩니다. 암기. 주요 사건에 대해 가지고. 그리고 요 주요 사건, 요 시대의 주요 사건에 대해 가지고 다시 한번 그 내용이라든가 그런 사건의 내용과 특징 등을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고 또 이 시기의 주요 사건, 내용, 특징들을 숙지를 하고 또 연계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적어도 알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 핵심 정리를 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제별로 도표화 시켜가지고 비교를 해 두었습니다. 여기에 있는 예를 들면 부여다, 동해다, 옥저다 이와 같은 내용들을 상호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억하기도 쉽겠죠. 자, 그리고 여기 우측에는 달인의 개념 속속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떻게 여기 있는 그림들, 동굴, 또 집, 여러분들 직접 초가집 본 적도 있겠지만은 민속촌에서 또 못 봤기 때문에 과거에는 이와 같은 주거 시설에서 살았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죠. 또 기억하기 쉽죠. 영상이니까, 그림이니까.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용어 및 해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강의를 할 때 이 본문 내용 위주로 강의를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또 궁금해하는 것은 여기에 세부 내용들, 용어 해석들이 다 있습니다.
또 강의 시간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또 이해할 수 없는 일부분이 있다면 제가 파악을 해가지고 또 설명을 드립니다. 드리지만은 최종적인 것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숙지를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사료가 있습니다. 이 사료를 선별해가지고 수록했다는데 사료는 역사 연구에 필요한 문헌, 유물, 문서, 기록, 건축, 조각 따위가 사료입니다. 이래서 이와 같은 유물, 문서, 기록, 건축, 조각 따위에 대해서 수록을 해 두었습니다. 자, 기출문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대단원, 중단원에 대한 내용을 다시 기출문제를 풀어봄으로써 스스로 평가할 수 있도록 수록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출문제와 같은 문제, 그리고 통합 모의고사, 이것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해야 됩니다. 별도 강의를 하지 않습니다. 한두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강의 시간에 제가 풀어줍니다. 하지만 분량이 많기 때문에 학습간에 여러분들 문제를 푼다면 너무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여러분 스스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풀어보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여러분들 역사는 흐른다 하고 이와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보시면 독도야 이렇게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 책에 QR코드 여러분들 들어가면 다 여러분들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한번 간단히 한번 들어보죠. 어떤 내용인가요? 우리가 지켜야 섬에 대한 이야기. 삼국사기 책에서 신라지 진왕이 이사부보는 삼국을 정복했대. 그렇게 이 조그만 섬은 우리 역사 속에 자리 잡게 되었지. 17세기 말을 본과 영유권 분쟁이 일어나 안용국이 우리 영토로 인정받았어. 하지만 1905년 러일 전쟁 중에 일본은 불법으로 자신들의 영토로 만들었지. 또야. 자, 여러분들 여기에 QR코드를 여러분들 폰이라든가 접속하면 이와 같은 독도에 대해 가지고 노래가 있습니다. 이것은 독도와 관련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다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참고하기 바랍니다. 자, 목차입니다. 배울 내용은 선사시대와 국가형성, 자, 그리고 고대사, 중세사 이렇게 됩니다. 참고로 중세 유럽의 경우에는 476년 서로마 제국이 망하죠. 그리고 게르만 민족이 대이동을 합니다. 4세기에서 6세기에 이와 같은 4, 6세기에 무엇이 있었느냐 하면 그 이후에 즉 게르만 민족이 대이동을 하고 난 다음에 5세기부터 르네상스가 있었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근세라는 것은 1500년대에서 1800년입니다. 근세 다음에 근대가 오죠. 그죠? 1500년부터 1800년 이 근세가 시작되기까지 5세기부터 즉 5세기부터 15세기 여기까지 시기가 중세입니다. 중세 유럽. 그래서 이 시기와 관련해 가지고 이 중세사 그러면 고려죠. 그죠? 이 동양사에서 우리나라 적용할 때 고려입니다. 고려 왕조는 그러니까 918년부터 해가지고 언제까지? 1392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하고 비슷하게 되죠. 그죠? 여기하고 비슷하게 되죠. 고려 왕조입니다. 그래서 중세사는 고려시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다음 근세사. 근세는 조선이죠. 그죠? 조선이 1392년 태조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하면서부터 근세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근대입니다. 개화 정책이 시작되면서 외세 문물이 들어오면서 그때부터 근대사가 됩니다. 다음 일제강점기가 되죠. 그리고 현대사는 대한민국 광복 이후에 대한민국 정부 수립부터. 자, 마무리는 기출문제 통합 모의고사가 있고 정답 해설이 있습니다. 자, 먼저 선사시대하고 국가의 형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석기시대하고 금속기시대 그리고 초기 국가 성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여러분들 교재에 보면 공부 비법 핵심에 대해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뭐가 있습니까? 항아리가 있죠, 그죠? 항아리 뭘까요? 여러분들 학습하면서 하나하나 배우겠습니다. 미송리톡이라든가 비살무늬톡이라든가 이와 같은 것이 다 있습니다. 왜 뾰족할까? 또 어떻게 이렇게 변했을까? 여기 보면 그죠? 이와 같은 특징들, 또 손잡이가 있고 이걸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매회 하나 또는 두 문제씩 꼭 출제되고요. 그래서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시대 유물, 유적 자료 이것을 제시하고 특징이 무엇인가 이렇게 문제를 냅니다. 자, 그러면 고조선은 주로 독립적으로 출제됩니다. 지도상의 세력 범위는 어디인가? 그래서 지도가 있겠죠, 그죠? 지도. 지도, 대한민국 지도가 이렇게 있고 만주부터 시작해 지도가 있으면 여기에 만주가 있죠, 그죠? 산둥 반도가 있고, 그죠? 중국이 이렇게 있죠, 그죠? 옛날 발해가 또 있겠죠, 그죠? 동해 옥저가 있겠죠, 그죠? 삼국이 있겠죠, 만, 진안, 변안이 있겠죠. 자, 그래서 고조선 지도상의 세력 범위, 단군신화의 8조법 내포하고 있는 의미, 단군조선과 위만조선의 차이점과 특징, 이와 같은 범주 내에서 시험이 출제됩니다. 그리고 초기 철기시대 배경으로 여러 나라들이 등장하죠. 그래서 그 각 나라들의 위치하고 풍습 비교하면서 기억을 해야 합니다. 자, 본론입니다, 이제. 그래서 앞에서 설명한 대로 연표가 나오죠. 구석기 시대는 약 70만 년 전입니다. 그래서 신석기 시대는 기원전 8000년 경이고요. 그리고 청동기 시대로 기원전 2000년, 그리고 철기 시대는 기원전 400년 경이죠. 이와 같이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로 이어진다. 자, 그래서 구석기 시대는 어떻게 구분을 하느냐? 이 시대는 돌을 다듬는 방법에 따라서 전기, 중기, 후기로 구분한다. 자, 전기에는 하나의 석기를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했죠. 중기에는 석기 종류가 늘어납니다. 그리고 용도별로 구별해서 사용했고, 후기에는 돌에다가 쇠기 같은 것을 대가지고 형태가 같은 여러 개의 석기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구석기하고 신석기 비교를 했죠. 구석기 시대의 경제는 사냥, 채집, 어로를 했다. 그리고 신석기 시대는 사냥, 채집, 어로, 농경, 목축 시작, 신석기 혁명이 일어났죠. 원시 수공업, 뼈바늘, 가락바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특징이죠. 자, 여기 보면 앞서 구석기 시대 구분한다 했는데 이 당시에는 뗀석기를 사용했습니다. 뗀석기가 뭡니까? 깬 석기죠, 그죠? 깨어가지고 떼어내었다. 간석기는 갈았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또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뗀석기, 간석기. 왜 그러냐면 처음에는 돌이 있는 그대로 또 깨어가지고 뾰족한 걸 썼습니다. 그러다가 여기에는 어떻게 농경을 하게 되죠. 그러다 보면 가락바퀴, 갑니다. 돌을 갈아가지고 뾰족하게 한다든가 날이 서게 한다든가 그러면 생선 같은 것도 어떻게? 강가에서 생선을 그러니까 어류, 고기를 잡아가지고 돌로 이렇게 했겠죠, 그죠? 또는 나무라든가 이런 걸 이용해가지고 자르고 이렇게 했겠죠. 자, 생활은 구석기는 이동 생활을 했죠. 주거지가 어떻게? 동물들을 사냥한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는 활동 영역, 어느 활동 영역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해야 되겠죠. 자, 그런데 신석기 시대는
농경 목축을 시작하니까 정착 생활을 했죠. 자, 주거는 동굴, 바위, 그늘, 막집, 강가. 막집이 뭐냐면 그냥 뭐 대충 이렇게 나뭇가지를 이용해 가지고 덮고 이렇게 바람막이를 하고, 이게 막집입니다. 강가에 주로 했습니다. 왜 강가에 했을까요? 예, 고기를,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잡기 쉽겠죠, 그죠? 자, 신석기 시대는 움집입니다. 해안가나 강가에 있는데 움집을 했는데, 움집 보십시오. 한번 이렇게 지었습니다. 이걸 이제 수혈주거라 합니다. 수혈주거. 자, 유물은 구석기 시대는 주먹도끼 찢게, 그러다가 끌게, 밀게, 찌르게, 후계는 선배 찌르게. 자, 신석기 시대는 돌괭이, 그리고 돌삽, 돌보습, 돌낫. 토기는 이른 민무늬, 덧무늬, 눌러찢기 무늬, 빗살무늬 토기 등이 있습니다. 자, 사회는 구석기 및 신석기는 둘 다가 평등 사회였습니다. 네, 평등 사회. 계급이 없던 사회입니다. 그러나 이제 신석기에 가지고 농경 목축이 발달됨에 따라 가지고 한 곳에 모이고 부족, 이 부족 사회가 커지면 이제 쉽게 말해서 높은 사람, 낮은 사람, 많은 재산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격입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석기 시대인 구석기와 신석기 시대는 기본적으로는 평등 사회였다. 자, 그리고 구석기는 무리 사회고 신석기는 시족, 부족 사회, 점차 커지죠, 그죠? 무리 사회는 그냥 여러 사람들이 모이는 겁니다. 하지만은 같은 시족 또는 부족끼리 이렇게 점점 커집니다. 자, 예술은 구석기 시대는 고래, 물고기 등을 새긴 조각, 즉 주술적 의미의 예술품인데, 신석기 시대는 조개 껍데기, 가면, 칠해거리, 이와 같은 것이 칠해거리입니다. 그리고 흙으로 빚은 얼굴 등 이와 같은 예술 작품이 있고요. 원시 신앙은 구석기 시대에는 알 수가 없고, 신석기 시대부터 드디어 나온 것이 뭐냐면 영혼과 조상을 숭배하는 원시 신앙이 나오게 되고, 애니미즘과 샤머니즘, 토테미즘 등이 이제 드디어 나오게 되죠. 자, 이와 같은 토테미즘이다, 이와 같은 내용들은 여기에 칠해거리, 토테미즘 여러분들 참고해서 여러분들 읽어보기 바랍니다. 다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들었는 내용이고, 여러분들 숙지하는데 이상이 없을 겁니다. 이해하는데. 유적지는 구석기 시대는 전국 각지에 분포를 하고, 대표적으로 상원 검은 동굴과 연천 전곡리, 그리고 공주 석장리 등이 있습니다. 신석기는 강가나 해안가에 분포를 하는데, 서울 암사동 있죠. 그리고 양양의 오산리, 부산 동삼동, 제주 한경 고산리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와 같이 암사동 신석기 시대 주거지, 여러분들 사진이 있죠. 동삼동, 고산리, 이와 같은 사진들 여러분들 한 번쯤은 네이버에 다 확인해 보면 다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 보면 구석기 시대에 이와 같이 흥수아이가 있는데, 이 흥수아이는 뭐냐면 이 유골을 처음 발견한 사람이 바로 김흥수 씨입니다. 그래서 흥수아이라고 했습니다. 요건 청원 두루봉 동굴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아이인데 110cm에서 120cm 되는 어린 나이 화석 유골입니다. 요거는 이제 유골인데 이렇게 유골을 통해 가지고 복원을 한 사진입니다. 자, 석기 시대의 유물, 여러분들 주먹도끼 있죠, 그죠? 구석기, 선배찌르기, 좀 둔탁하죠, 그죠? 깨어가지고 만든 겁니다. 앞에서 설명한 대로 끝이 뾰족하고 찌르거나 가르는 데 사용했다. 신석기 시대, 요게 이제 가락바퀴죠. 요건 갈돌하고 갈판이죠, 그죠? 갈판, 갈돌이죠.
여기 양 옆에 손을 잡고 여기에 곡식들을 넣어가지고 빻는데 사용하죠. 그죠? 가는데 조개 껍데기 가면이고요. 요건 이제 간석기입니다. 이걸 좀 더 갈아가지고 용도에 따라서 부드럽게 한다든가 안 그러면 이 칼날을 더 날카롭게 한다든가 한 것이 이제 간석기입니다. 요건 이제 비살무늬 토기. 그렇죠. 요거 앞에서 설명한 대로 움집이죠. 자, 넘어갑니다. 다음은 이제 금속기 시대입니다. 금속기 시대는 뭡니까? 금속. 예. 청동기나 철. 예. 이게 금속기죠. 그죠? 자, 그럼 금속기 시대의 하나의 특징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청동기, 철기입니다. 자, 그런데 청동기, 철기 기본적으로 왜 청동기와 철기로 이렇게 구분될까? 뭐 당연히 뻔한 거겠죠. 그죠? 청동기는 뭡니까? 기원전 2000년경, 그리고 철기는 기원연전 그러니까 400년 경이라 했죠. 그죠? 이게 2000년 경이면 2000년, 이거 400년 경이라 했습니다. 이 간격이 약 1600년이죠. 그죠? 왜 이렇게 긴 기간 동안 청동기 시대가 있고 그 다음 철기 시대로 변했을까? 한마디로 그렇습니다. 청동기는 쉽게 말해가지고 청동을 재련, 즉 생산해내기 철기보다는 쉽습니다. 철기가 더 단단하죠. 그죠? 청동기가 더 무르죠. 그러니까 청동기가 있고 난 다음에 철을 재련하는 기술이 이제 드디어 발견되니까 그게 1600년이라 걸렸다고 봅니다. 그 다음 사용 용도에 있어가지고 청동기보다는 철기가 더, 철제 무기를 만드는 데 더 낫죠. 그죠? 청동기 칼하고 철기 칼하고 만약에 부딪혔을 때 청동기 칼은 어떻게 됩니까? 이빨이 다 나가겠죠. 철기가 더 단단하니. 자, 그건 기본이고요. 도구로서 청동기는 지배 계급의 장식품 또 무기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농기구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왜? 무릅니다. 그러나 이 철기는 농기구로도 사용할 수 있고 무기로도 사용할 수 있고, 단지 이 철기 시대에는 청동기는 의뢰용으로 사용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청동기 시대 간석기는 반달 돌칼이다 했죠. 그죠? 농기구로는 반달 돌칼로 사용, 그러니까 돌칼을 농기구로 사용했고 농기구로 청동기는 사용할 수가 없었다. 다음 경제는 밭 중심입니다. 그런데 청동기에는 벼농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수렵하고 어료 비중은 감소되었죠. 철기는 철제 농기구를 사용하니 어떻게? 농업하기가, 농사 짓기가 쉽습니다. 그러니 생산력은 어떻게? 증가하고, 생산력 증가하다 보니 어떻게? 아이를 많이 낳아가지고 먹일 수 있으니 인구도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 이 한 곳에 모이게 되겠죠. 그죠? 집단 촌락을 이룩하게 되겠죠. 집단 촌락을 형성하다 보니 그 안에 뭡니까? 계급, 높고 낮음,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생기겠죠. 청동기 시대는 주거는 낮은 구릉이나 야산에 움집을 짓고 지상에 가옥을 짓습니다. 당연히 철기 시대도 지상 가옥을 그대로 쓰는데요. 임산, 그러니까 배산 임수 쥐락 형태다. 배산 임수가 뭡니까? 뒤에는 산입니다. 배. 집을 짓는데 뒤에는 산이 있고 앞에는 강이 흐릅니다. 강이 흐르죠. 그러면 살기가 좋겠죠. 요게 철기 시대부터 특징적으로 나타납니다. 자, 유물은 비파형 동금, 거친 무늬 거울 등이 있고요. 청동기는 자, 한번 봅시다. 세형 동금, 잔무늬 거울, 거푸집, 그리고 이때 드디어 돈이 나옵니다. 명도전과 오수전과 발량전, 붓도 나옵니다. 이건 이제 우리나라, 그러니까 한반도에서 직접 만든 게 아니고 어디서 만든 거예요?
중국에서 가져온 겁니다. 명도전, 오수전, 반량전, 붓등은. 자, 토기는 예. 민무늬 토기, 민무늬 토기가 여기 있죠. 그리고 미송리식 토기, 예. 붉은 간토기, 예. 이렇게 되고요. 다음 철기는 덧띠 토기, 검은 토기 등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회는 계급 사회가 형성되죠. 청동기 철기 시대에. 예술 측면에서는 보면 여러분들 여기 요 사진 있죠, 그죠? 요거는 가까이서 찍은 겁니다. 가까이서 뭐가 있습니까? 멧돼지가 있죠, 그죠? 여기 사슴이라든가 있죠, 동물들. 여기 활로 뭐 쏘죠, 그죠? 예. 여기에 이 그림들이 있습니다. 요건 멀리서 찍은 사진이고요. 예, 이게 울주 반구대 암각화입니다. 자주 요거 시험에 나오죠, 그죠? 사냥이라든가, 그죠? 사냥, 고기잡이 성공을 기원하는 그러한 벽화입니다. 암각화. 다음, 요건 이제 고령의 양전동 암각화입니다. 여기에 있죠. 암각 그림이 그려져 있고, 이때 동심원이 있고요. 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원을 그려놨고, 삼각형 등 기하학적인 어떤 무늬가 있어요. 이건 아마 이제 추측건데 풍요로운 생활을 기원하기 위해 가지고 벽화 그린 내용일 것으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반달 돌칼 여러분들 여기 보면 먼저 이걸 설명하면 별을 수확해 가지고 반달 돌칼 이렇게 이삭을 이렇게 훑어내는 거죠. 자, 다음은 암각화 제작 시기. 암각화. 여기 이제 고령 암각화죠, 그죠? 앞서 설명한 여기 있는 내용들입니다. 좀 더 확대가 한 내용. 고령 양전동 암각화입니다. 여러분들 잘 요 그림을 익혀두고요. 암각화 제작 시기. 울주 반구대 이 암각화. 요건 이제 신석기 시대, 안 그러면 청동기 시대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신석기 후기에 제작되었을 것이다. 요건 청동기 양전동 암각화는 청동기 후기로 이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연도를 추측하기는 건 상당히 어렵죠, 그죠? 자, 여기 있는 청동기 시대 유물 비파형 청동금, 뭐 당연히 동금이니까 청동금이죠, 그죠? 미송리식 토기, 민무늬 토기, 농경무늬 청동기 있습니다. 농경무늬 청동기. 여기에 어떤 내용들이 있나 하면 여러분들 확대해가지고 여기 보면 농사 짓는 사람하고 농기구, 경작기 등이 새겨져 있어요. 그러면 청동기 시대에 농경을 했다는 그 모습을 짐작할 수 있죠. 이건 거친 무늬 거울입니다. 다음 청동기 시대의 탁자식 고인돌, 북방식이고 남방식. 남방식은 좀 둔탁하죠, 그죠? 예. 북방식은 조금 뭐 예술적이라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죠? 밑에 받침이 이렇게 있고 여기 위에 큰 돌이 올려져 있고, 남방식은 예, 좀 둔탁하지만 좀 낫죠, 그죠? 자, 반달 돌칼 여기 있죠. 사용 용도 앞에서 설명한 대로 반달 돌칼. 철기시대 세형 청동금, 잔무늬 거울, 명도전. 이건 중국에서 들여온 거죠. 반량전 마찬가지고 철제 농기구. 다음 독무덤. 이 독무덤은 독인데 구운 독이죠. 흙으로 빚은 이 안에 사람을 안치를 한 겁니다. 자, 다음 넘어갑니다. 기출문제는 이렇게 나온다는 걸 여러분들 알고 여러분들 스스로 문제를 교재를 보고 다 풀어보기 바랍니다. 이걸 다 풀려면 여러분들 뭐 시간이 엄청 많이 걸립니다. 자, 그래서 어떤 문제가 기출되었는가, 또 그 유형은 어떤가를 여러분들이 파악을 해야 됩니다. 자, 보시면 다음 특별전에 전시될 유물로 적절하지 않는 것. 그러면 이 유물이 어떤 유물인가 여러분들 요 내용을 읽어보면 머릿속에 유물이 떠올라야 됩니다. 예. 시험 문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오지선다 해가지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림이. 자, 그런데 내용을 보면 뭐 이 특별전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것도 뭐 중요한 게 아니죠. 자, 농경 생활을 시작한 시대의 사람들이 사용한 도구. 그러면 핵심이 뭐냐면 농경 생활 시작입니다. 이때 사용한 도구가 무엇인가? 요거죠.
요것만 하면 됩니다. 농경시대. 자, 그러면 농경시대란 농경생활을 시작한 요건 뭐냐면 여기 나와 있지만 해설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들 문제를 풀 때 요게 핵심이 뭐지? 농경생활 시작. 사용한 도구. 오케이. 그러면 바로 신석기 시대 유물 딱 나옵니다. 신석기. 구석기냐 신석기냐, 청동기냐 철기냐. 신석기. 농경생활. 자, 그래서 이 시대는 그렇게 많은 유물이 없습니다. 선사시대 유물은 많은 편이 아닙니다. 그래서 신석기 시대, 이때는 돌을 갈아가지고 돌을 갈아서 만든 간석기를 사용했고 농경과 목축이 시작되고 정착생활을 했으며 농사 도구를 만들고 곡식을 빻기 위해 가지고 갈돌, 갈판을 만들었다 했죠. 음식을 저장하고 조리하기 위해 토기를 만들죠. 그리고 가락박기하고 뼈바늘을 이용하죠. 의복과 그물을 제작하죠. 그리고 이와 같은 특징이 있는데, 자, 그러면 여기에 옳지 적절하지 않는 것입니다. 잠시만요. 적절하지 않는 것. 그러면 여기에 설명한 이 내용들은 자, 여기 보면 다 뭐죠? 앞에서 설명한 대로 다 들어가 있죠. 그죠? 뼈바늘을 사용했죠. 이거는 3번은 자, 앞에서 뭐 설명했으니까 바로 3번 토기 이와 같은 것은 뭐냐? 평부 의죽은 미송리 동굴에서 발견된 미송리식 토기라고 합니다. 손잡이가 있고 요거 입구가 오목하죠. 그죠? 이게 바로 청동기 시대의 대표적인 유물이다. 미송리식 토기입니다. 그러면 요 하나만 알더라도 답을 알 수 있고, 나머지 여기는 뭐죠? 농경 생활을 시작한 신석기 시대, 이 유물들을 여러분들 숙지하고 있으면 쉽게 이 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건 여러분들 이제 지도 참고로 여기 있는 미송리 참고로 여러분들 지도를 제가 캡처해 두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건 더 알아보는 거 심화, 구석기하고 신석기 시대 유적입니다. 자, 여기 연천 대표적으로 아슐리안 문화입니다. 이 아슐리안 문화는 뭐냐면 주먹도끼 문화를 대표하는 것이 아슐리안 문화입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그 이전에는 대한민국에는 한반도에는 구석기, 이 아슐리안 문화, 이와 같은 깬 석기들 없었다는 겁니다. 구석기. 쉽게 말해가지고 미개하다 이거예요. 유럽이라든가 이쪽 지역에는 다 있는데 이 한반도 쪽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연천에서 이와 같은 구석기 시대 이 유적들, 깬석기라든가 이것이 발견되었습니다. 이건 뭐냐면 1978년입니다.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미군 병사 보웬이 연천 전곡리에서 처음으로 발견했습니다. 보시면 좌우 대칭입니다. 좌우 대칭. 뗀석기입니다. 뗀석기. 자, 구석기 시대 종성동관진 한반도 최초 발견했고요. 승산리에서 한반도 최초 인고를 발견했고요. 연천 전곡리에서 주먹도끼를 발견했고요. 공주 석장리에서 원시 예술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자, 신석기 시대 여러분들 보면 이와 같은 지도도 여러분들 잘 적어야 되겠죠. 지도 신석기 시대 유적이 있는데 봉산 지탐리에서 탄화된 좁쌀 출도, 이때 좁쌀을 재배하고 이것을 식용했다는 거죠. 서울 암사동 여기에는 비살무늬 토기가 출토했고, 양양의 오산리에서는 사람 얼굴 조각상을 출토했고요. 부산 동삼동 여기에서는 뼈 조개로 만든 유물이 출토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심화 내용도 여러분들 숙지해 둬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와 같은 문제들, 다음 문화유산이 처음 제작된 시대 사회 모습. 그럼 이건 뭡니까? 비파형 청동검입니다. 그러면 바로 이게 청동기 시대 유물이죠. 그래서 청동기 시대는 뭡니까?
예, 농경이 발달했죠. 그러면서 계급하는 빈부격차가 생기죠. 계급이 발생하고 족장, 군장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때는 민문이 토기, 미송리식 토기가 있댔죠. 돌을 무덤하고 고인돌을 만들어 가지고 매장을 했댔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돌무지 덧널 무덤은 뭡니까? 신라입니다. 나중에 배우겠지만은 신라 무덤 양식입니다. 신라. 나머지 미송리식 토기, 철로 만든 농기구, 권력을 가진 지배자가 출연할 때 요 세 가지가 다 맞습니다. 다 맞기 때문에 여기 다 맞는 것은 니은과 리얼이죠. 기억은 아니죠. 그죠? 쉽게 말해서 기억, 돌무지 덧늘 무덤 요건 아니죠. 그죠? 아니죠. 그다음 예. 그래서 또 다음 여기에서 이건 잘못되었죠. 철로 만든 농기구, 철로. 청동 이거는 뭐냐? 철기 시대죠. 그죠? 청동기 시대가 아니고요. 철기 시대니까 요 디귿하고 기억 디귿은 아니겠죠. 그죠? 예. 그러니까 답은 당연히 요 4번이 되겠죠. 이와 같이 뭐 어려운 건 없습니다. 예. 고인돌 북방식, 남방식이죠. 요건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1시간 동안 거의 50분입니다. 좀 지루한 측면도 있지만은 여러분들 한국사를 이렇게 고대로부터 현대까지 이렇게 배우면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내용도 있지만은 그렇지만은 심화 학습을 통해 가지고 한국사에 대해 가지고 좀 더 깊이 이해하고 그렇게 배움으로써 여러분들의 뭡니까? 역량, 자질은 쑥쑥 커갑니다. 그래서 이번 1시간 여러분들 수고 많았고요. 한국사 학습 및 이해를 통해 가지고 올바른 역사 인식과 비판적 사고력, 통찰력 그리고 전문 직업 군인의 자질인 지적 자질을 구비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 초기 국가의 성립에 대해서 학습을 하겠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